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간을 공유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소음도 발생하기도 하고 동선의 문제도 생기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같이 가게 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다른 사람이랑 저 사람의 보는 속도나 걷는 속도에 맞춰야 되다 보니까 이게 작품에 집중을 한다기보다는 그 상대방한테 집중하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박물관이 아니더라도 어떤 운동 경기를 보러 가면은 운동 경기에 집중하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이 만남의 매개체로서 그 경기를 이용하는 거지 만남이 더 중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갈 때는 그래도 박물관 자체가 좀 중요한 편인데 상대방은 그렇지 않을 때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박물관을 되도록이면 혼자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가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그리고 박물관 가는 일정이 아니라 다른 일정까지도 같이 소화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그냥 혼자서 다 가서 보려고 요즘은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소통에서 아주 중요한 장치라서 다른 회사의 VR 제품과는 다르게 애플 비전 프로에는 아이사이트라는 사용자의 눈을 보여주는 외부 화면을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기가 주는 고립감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반대로 이걸 역이용해서 그 고립감을 좀 장점으로 쓸 수 있는 분야를 찾을 수 있다면 그게 되게 많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몰입감을 주는 공간이란 어떤 것일까라는 것에서 추상적인 컨셉추얼한 느낌을 포인트로 잡았었는데 사유의 방이라고 하는 굉장히 컨셉추얼한 공간을 디자인을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저희는 길버트와 인터뷰를 했는데 What is 사유 mean? 이라는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유를 설명하기에 종교적인 철학과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를 비주얼라이징 하는 데에 많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유라는 사용자가 느끼기에 추상적일 수 있는 개념에서 그럼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게 그렇게 막 심오하고 컨셉추얼한 것보다는 사용자가 원하는 해설이 풍부한 해설의 컨텐츠가 다양한 걸 보여주자라는 것으로 방향을 좀 틀게 된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금을 캐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캔 금도 도금일 수 있는. 리얼리티 컴포저 프로가 아닌 외부 DCC에서 조명을 사용하는 방식이랑 리얼리티 컴포저 프로가 조명을 사용하는 방식이 되게 큰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 문제를 저만 겪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함께 겪는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스택 오버플로우나 레딧 같은 곳이나 디벨로퍼 포럼이라던가 그런 곳에서 저랑 유사한 글을 남기신 분들을 되게 많이 봤는데 질문하는 사람만 있고 답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후회가 많이 됐어요. 하는 과정 자체가 하나의 기능을 만들 때 검색해 봐야 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알아야 되는 것도 많은데 자료는 없으니까 진짜 구현하는데 너무 그 과정 자체가 오래 걸려서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요소가 좀 다양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오프라인에서 구현되는 여러 가지 장점들을 저는 온라인에서는 구현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르게 오프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는 기능은 사실상 거의 다 구현을 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느끼기 힘든 예를 들면은 그 사운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박물관에서도 주는 경우가 많이 없고 작은 소형 박물관은 뭐 중앙박물관이나 아니면은 막 리유미성 이런 데 가야 보통 주고 쓸 수 있게 되는데 그것까지 직접 그냥 앉아서 다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을 뛰어넘었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이 진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게 좀 많았다. 그 작품의 현실성이나 해상도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 그러니까 아직은 완전히 현실 같지는 않다, 구현도가. 그 부분만 해결되면 사실은 저는 어떤 아쉬움도 없었습니다. 앉아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셨고 서서도 움직여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서서 바로 보시는 모습을 보면서 꼭 공간에서 많이 움직이거나 많이 이동을 하지 않아도 그 유물을 끌고 와서 확대하고 축소도 해볼 수 있고 소리도 볼 수 있고 그러면 몸이 불편하신 분들 중에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은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는 많이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함들이 가장 큰 제약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로 대상을 하면 너무 좋은 즐거움을 줄 수 있겠구나. 그리고 그분들 말고도
어르신들이 예전 물건들, 유물들 굉장히 사랑하고 아끼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거동이 불편하시기도 하시고 핸드폰을 만지거나 아니면 뭐 PC를 만지거나 하는 부분보다는 그리고 비전 프로 앱에서의 그 동작이 조금은 쉬운 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들이 조금 더 쉽기 때문에 그런 박물관의 즐거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일단 기기 자체가 엄청 고가다 보니까 이 기기를 구매하신 분들은 무언가를 시도해보는 것에 크게 어려움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익화를 조금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생각보다 사용자의 지갑이 좀 쉽게 열릴 수 있다. 지금 비전 OS 버전 1이잖아요. 그래서 되게 부족한 점도 많았고 자료도 진짜 없고 그래서 뭔가 그런 틈새 시장을 노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개발을 시작하면 된다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려움이 아직 있고 난 완전 멋진 걸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저는 지금은 적기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9월에 비전 OS2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한번 보고 다시 생각해보아야 하지 않나. 하지만 저라면 비전 OS1에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습니다.